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일의 오정훈입니다. 혼다가 10세대 어코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시승하러 나왔는데요, 2.0 가솔린 엔진을 타고 오늘 시승을 진행하겠습니다. 76년에 미국에서 첫 모습을 드러냈죠. 일본 혼다가 만든 자동차라고는 하지만 미국적인 취향이 많이 반영된 미국 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모델입니다. 1.5와 2.0 엔진으로 다운사이징 했고요. 이전 모델에서는 3.5와 2.4 엔진을 중심으로 라인업을 이뤘는데요, 이번 10세대 모델에서는 1.5와 2.0 터보 그리고 하이브리드 이렇게 세 가지 파워트레인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패스트백 디자인, 저중심 설계, 그리고 완전히 새로워진 플랫폼을 적용한 10세대 혼다 어코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오늘 시승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 네, 뒷좌석입니다. 공간이 아주 넓습니다. 무릎 앞 공간을 따로 측정할 필요도 없을 만큼 아주 충분히 이제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패스트백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있죠. 지붕이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머리 윗 공간이 좀 염려스러웠는데요, 혹시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듯 싶습니다. 머리 위로 주먹 하나 딱 들어가는 공간 비워놓고 있습니다. 자, 뒷창은 이렇게 원 버튼으로 내려갑니다. 이 정도 남겨놓고 열리고요, 원 버튼으로 이렇게 닫힙니다. 닫힐 때 이제 뭔가 걸리면 다시 이렇게 리와인드 되고요. 도어 패널에 이렇게 살짝 고급스럽게 짙은 컬러의 나무 무늬 장식을 해놔서요, 훨씬 실내를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뒷좌석 암레스트 이렇게 내려놓을 수가 있고요. 두 개의 컵홀더, 이쪽에 약간 수납 공간 하나 더 만들어 놓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없군요. 뒷좌석을 위한 편의 장비는 이렇다 할 게 눈에 띄지는 않고요. 다만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되어 있는 두 개의 송풍구, 그리고 세 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 히트 정도가 뒷좌석을 위한 편의장비의 전부라고 보입니다. 다른 건 이렇다 할 게 편의장비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주 단촐하고 검소한 뒷좌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시죠. 스티어링 휠 먼저 볼까요? 하나, 둘, 아유, 딱 유회전 하는데요? 아주 타이트한 조향감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이 딱 두 바퀴 돕니다. 자, 스티어링 휠이 듀얼 피니언 EPS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피니언 기어를 하나 더 장착을 했고요. 그래서 좀 더 예민하고 빠른 그런 조향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차분하고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차에는 2.0 터보 엔진이 올라가 있습니다. 256마력의 힘을 내죠. 최대 토크는 37.7kgm의 힘을 내고요.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10.8km/L가 됩니다. 자, 혼다 센싱 기술이 적용되어 있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엘카스를 적용을 해서 반자율 운전 ADAS 시스템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작동 구간은 시속 30에서 180km 사이에서 혼다 센싱이 작동을 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횡방향에서의 컨트롤은 엘카스가 작용을 하죠. 편안하게 차의 도움을 받으면서 운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계기판 7인치 LCD 모니터, 7인치 TFT 디지털 모니터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로 보이는 계기판입니다만 좌우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왼쪽은 모니터입니다. TFT 모니터고요. 오른쪽은 그냥 아날로그로 표시가 되는 거죠. 속도계는 아날로그고요. RPM 게이지는 디지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하나의 모듈로 만들어서
계기판을 구성하고 있다는 게 좀 색다른 그런 구성이죠. 센터페시아 상단에 8인치 모니터가 돌출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매립형이 안전에는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런 돌출형 모니터는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에 좋지 않기 때문이죠. 프런트 윈들신드, 그러니까 앞창 하단부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냥 딱 시선이 가서 꽂히는 자리에 그게 있어서 아주 보기에도 편합니다. 시트를 제일 밑으로 내렸더니 차가 아주 도로에 딱 달라붙어가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자, 이제 혼다 센싱 한번 해보죠. 100km에 맞췄습니다. 넘어가지 않고 차로를 넘어가기 직전에 딱 벽에 부딪히듯이 딱 가서 좌우로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갈짓자 행보를 보이는 게 보이시죠? 아무래도 가운데를 딱 유지해서 가는 그런 엘카스 시스템은 아닌 듯 합니다. 시속 100에서 RPM은 1500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고요. 이 차 10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죠. 아주 스무스하게, 아주 부드럽게 변속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9, 8, 7, 6, 5, 4, 3까지는 안 가고요. 자, 4단까지 내려갔다가 자연스럽게 또 올라와 버리네요. 자, 앞차와 차간거리가 가까워지면 차 스스로 조절을 합니다. 자,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강하게 몰아붙이면 제법 그 스포티한 그런 주행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256마력의 힘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방향 지시등을 켜면 레인워치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우측 후방 시야를 카메라 모니터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혼다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기아자동차 K9이 모니터에 이런 그 우측방 시야를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적용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 혼다는 이미 레인워치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기능을 확보하고 있었던 거죠. 저중심 설계라는 느낌이 확 와닿습니다. 원래 실제로 운전을 하면서 다가오는 느낌이 차가 상당히 이제 노면에 맞닿아서 달리는 그런 느낌을 주네요. 자, 노이즈 NVH 대책을 나름 신경을 써서 했다고 하고요.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그리고 액티브 사운드 컨트롤을 동시에 둘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이즈는 뭐고 사운드는 뭐냐? 노이즈는 잡음이고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고, 사운드는 그래도 듣기 좋은 소리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액티브 노이즈 시스템,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그러니까 실외에서 들어오는 잡소리들을 잘 걸러주도록 해주는 거고요. 또한 거기에 맞는 역귀상의 어떤 주파수를 보내줘서 소리를 좀 덜 들리게, 실제보다 덜 들리게 해주는 거죠. 액티브 사운드 컨트롤, 스포츠 모드에서 차의 엔진 사운드를 듣기 좋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자, 스포츠 모드에서 쭉 터져주는 이런 엔진 사운드, 실제 엔진 소리에 플러스 실내 어떤 스피커를 통해서 약간의 가공된 소리를 더 들려주는 거죠. 만져진 소리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액티브 사운드 컨트롤이라는 거죠. 자, 스포츠 모드로 가게 되면 계기판이 일단 빨간색으로 바뀌고요. 스포츠 온, 스포츠 오프. 자, 스포츠 온, 액티브 서스펜션,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을 합니다. 또 액티브 컨트롤 댐퍼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죠. 차의 서스펜션을 전자제어해서 주행 상황에 최적의 댐핑력을 갖추도록 서스펜션을 제어하는 겁니다. 일단 고속주행을 할 때 엔진 사운드 상당히 듣기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고요.
제법 빠른 속도인데 차체의 흔들림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 느낌. 고속 주행 중에도 차가 속도가 빨라지면 차의 흔들림이 상당히 커지고 증폭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속에서 차의 흔들림이 더 커지는 거죠. 바람의 저항도 크게 되고요. 하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흔들림이 크지 않고 상당히 안정적이다 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게 아마도 저중심 설계의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륜구동 차도 아니고 해서 앞바퀴 굴린 차거든요. 고속주행에서 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는데 어코드는 속도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된 자세를 보인다 라는 거죠. 차의 전체적인 느낌은 일본 차라기보다는 미국 차라고 봐도 좋을 듯 합니다. 큼직큼직하고요, 공간도 널찍널찍합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휠에서 작동하게 된 이런 버튼들, 기어 변속 레버의 이런 버튼들,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어떤 일본 차의 아기자기한 맛보다는 미국 차의 넉넉하고 여유 있는 그런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 이제 10세대 혼다가 가는데요. 뒷모습이 딱 균형 잡힌 그런 뒷모습이죠. 스포일러가 리어 스포일러가 있는 거는 2.0 엔진을 적용한 모델이라는 얘기입니다. 2.0 엔진에는 19인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3540R19 사이즈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죠. 실내에는 8개의 스피커가 적용되어 있고요. 자, 서스펜션은 앞에 맥퍼슨 스트럿, 뒤에 멀티링크 방식의 서스펜션을 적용을 해서 좀 더 안정감 있게 차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앞바퀴 굴림이죠. 앞바퀴 굴림 차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성 토크 스티어링이 있는데요.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속 확실히 오른쪽으로 이렇게 약간 쏠리죠. 이런 토크 스티어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앞바퀴 굴림이기 때문에 엔진이 앞에 있고 구동축이 좌우의 길이가 다르죠. 왼쪽 바퀴로 가는 구동축과 오른쪽 바퀴로 가는 구동축이 다릅니다. 길이가 달라서 좌우축 사이에 아주 미세한 회전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휠을 놓고 가속을 하게 되면 차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건데, 그게 바로 토크 스티어링이다 라는 겁니다. 자,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요, 10단 변속기여서 변속의 허용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같은 속도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기어의 범위가 넓다라는 얘기죠. 이를테면 아까 시속 100이라고 할 경우에 4, 5, 6, 7, 8, 9, 10단을 다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제 터보 부스터 작동하는 게 또 눈에 보이네요. 에컨 모드를 해보죠. 경제운전 모드입니다. 차의 반응이 한 템포 좀 무뎌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조향 반응이 아주 빠르고 즉각적입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느껴봐야 되겠죠. 자, 살짝 돌려보는데도요, 반응이 크고 바로바로 대응을 합니다. 뭐냐, 아까 조향비 락트락 스티어링 휠이 딱 2바퀴 밖에 안 돌았죠. 그래서 스티어링 휠을 작게 돌려도 차의 반응 폭이 커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어떤 그 빠른 조향 반응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신에 승객들은 조금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승차감에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일장일단이 있는데 혼다는 그래도 조금 더 스포티한 그런 맛을 택한 걸로 보입니다. 자, 미국 시장을 위한 차라고 봐도 되겠죠. 워낙에 첫 데뷔도 미국에서 했고요, 가장 많이 팔리는 시장도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 차의 성격을 아메리칸 패밀리 세단의 전형이라고 봐도 좋을 듯 한데요, 워낙에 일본의 중형 세단 3총사가 미국에서 인기가 좋죠. 많이 팔립니다. 혼다 어코드 역시 어떤 그 타겟층을, 미국의 중산층을 딱 겨냥하고 만든 차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내에서 보여주는 이런 그 사소한 디테일에서 미국 차다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역시 이제 그동안 혼다 역시 다운사이징은 했어요.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이제 드디어 10세대 모델에서
다운사이징한 엔진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1.5와 2.0 터보로 라인업을 구성을 한 거죠. 이전에는 2.4와 3.5 엔진이었는데 엔진 배기량이 사실은 너무 좀 크지 않나 라는 지적도 많았고요. 시대 흐름을 벗어난 그런 그 배기량이 큰 엔진이 아닌가 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다운사이징을 본격적으로 적용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인 파워트레인을 구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속 100km 정도의 속도로 가는데요. 잠깐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동을 할 때 코가 확 숙여지지도 많이 숙여지지도 않고 적당히 딱 버텨주면서 제동을 이어갑니다. 마음에 드는 그런 제동감입니다. 자, 10단 변속기의 변속 레버는 이제 버튼식으로 딱 배열을 해놨네요. PRNT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단 변속기가 수동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변속하기 참 애로사항이 많겠죠. 역시 자동 10단 변속기의 효율 느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보면 이렇게 그 무늬목 나무 장식을 해놨죠. 실제 나무는 아니고요, 리얼우드는 아니지만 이렇게 짙은 컬러로 나무 장식을 해놔서 좀 더 고급스럽게 장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의 판매 가격이 4,290만원, 그러니까 4,300만원인데요 일본 기술의 혼다가 만든 미국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중형 세단 10세대로 진화한 한 차원 더 높아진 성능과 편의 장비로 무장한 어코드입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실내는 생각보다 그렇게 조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노면 소음이 좀 기대 이상으로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데요. 물론 그 도로 상황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시멘트 도로를 계속 달려왔거든요.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느껴지는 실내의 정숙성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 듯 합니다.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까지 적용을 했지만 어느 정도 소음에 노출되는 부분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혼다 센싱의 엘카스 레인 키핑 어시스트 시스템은 대체로 잘 작동을 합니다만 좌우로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서 부딪힌 다음에 오른쪽으로 방향을 잡고요, 오른쪽 차로를 밟은 뒤에 왼쪽으로 가는 좌우를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엘카스 시스템이 차로의 중앙을 딱 유지하면서 안정감 있게 주행하면서 이런 차로 유지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혼다 센싱의 엘카스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천에서 이곳 양평까지 영동고속도로와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타고 약 50km 정도 달리는 짧은 시승이었습니다. 좀 더 충분히 여유있게 이 차를 느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했고요. 역시 어코드 시승 역시 좀 아쉬움을 남기고 시승을 마쳐야 할 듯 싶습니다. 이제 목적지가 이제 바로 코앞인데요. 무난한 차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무난하다, 좀 애매한 그런 면이 있죠. 하지만 중형차의 미덕이 바로 그런 무난함, 애매함에 있습니다. 아주 고성능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효율만 따져서 밋밋한 재미없는 그런 차도 아니고요. 딱 중심을 잡고 가장 보편적인, 가장 무난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패밀리 세단의 성격을 가져야 되는 게 이런 지금 이 차의 세그먼트 이제 중형 세단의 숙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면에서 아주 그 중용의 미덕을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차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잘 달립니다. 고속주행까지 거뜬하게 무난하게 해내고요. 좀 너무 넓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넓은 실내를 가지고 있어서 패밀리 세단으로도 아주 딱 좋은 실내 공간, 여유 있는 실내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 가솔린 엔진의 효율도 아주 높아졌고요. 모든 면에서 이전 세대의 어코드보다는 한 단계, 한 발짝 더 좋아진, 개선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기자단 단체 시승인 만큼 별도로 주어진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운전석에서 마지막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혼다 어코드 시승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